직장인들을 기운나게 해주는 13월의 월급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사실 연말정산은 연말에 이제 관련 방송을 하기 마련인데 연말정산은 그 연초에 달라지는 것들을 좀 잘 챙겨야 한 해 동안 현명하게 절세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뀐 개정안들을 잘 살펴보고 올 한 해 잘 챙겨서 내년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는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1월에 달라지는 연말정산 팁 김준호 세무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바뀌는 연말정산 제도를 챙기는 것이 왜 중요한지 좀 살펴볼 텐데요. 사실 13월에 월급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근데 잘못하면은 13월에 세금이 될 수도 있죠. 매년 2월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누구는 환급을 받았더라, 또 누구는 추가 납부를 했더라 소란스럽습니다. 네. 그러면 왜 누구는 환급을 받고 누구는 추가 납부를 했는지 연말정산의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로자가 매달 받는 임금 명세서가 위와 같습니다. 매달 5일 임금을 지급받는 홍길동 씨는 월급 300만 원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자부담분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도 공제하고 271만 9,210원을 실수령합니다.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매달 회사에서 원천 징수하여, 즉 근로자를 대신하여 미리 거둔 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12월까지 원천 징수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액을 매년 2월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네. 매달 회사에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 징수할 때 근로자는 80%, 100%, 120%를 선택할 수 있으며 매달 원천 징수한 금액의 합계액은 2월 연말정산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매달 원천 징수한 금액의 합계액과 2월 연말정산 시 계산식에 의해 나온 결정세액의 차이에 따라 환급 및 납부가 결정됩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근로소득세를 100% 비율로 원천 징수하지만 80% 비율을 선택한 근로자는 매달 실수령액을 많이 받겠지만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가 나올 수 있고, 반면에 120% 비율로 원천 징수한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환급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앞에서 설명한 연말정산 구조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의 유무, 많이 하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녀세액 공제 등 각종 공제 감면 유무에 따라 동일한 소득을 받는 근로자일지라도 누구는 환급이 나오실 수 있고 추가 납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1년 동안 받은 임금을 가지고 공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새해가 시작된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공제가 무엇인지 또 바뀐 제도가 무엇인지 잘 챙겨보면 올해 12월이 지나고 13월에 월급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하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도입인데요.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2023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지 않습니까? 네네. 심각한 저출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모 그룹에서 임직원에게 1억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때 해당 지원금의 과세 문제가 있어서 도입된 비과세 제도인데요. 말 그대로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2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지원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즉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 소득세법에서 자녀세 공제 이 금액이 확대된다라고 하는데 자녀 그리고 또 이제 손자녀 모두가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 건가요? 2024년에 자녀세액 공제에 손자녀가 포함되었다고 제가 설명드린 바 있는데요. 네. 출산 보육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자녀세액 공제를 한 명인 경우 15만 원에서 25만 원, 두 명인 경우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명 이상인 경우 초과 인원당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공제액이 상향되었습니다. 네, 소득세법에서 자녀세액 공제가 확대된다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조세 특례 제한법입니다. 일명 조특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 차례 좀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 공제, 이 적용 한도가 또 달라지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그 지자체가 이를 모아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네. 1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기부금의 110분의 100을, 10만 원 초과분에 대하여 15%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올해 이 공제 한도가 기존에는 500만 원이었는데 2천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2천만 원. 네. 또 하나 달라지는 게 있는데요. 내 집 마련 위해서 주택청약 종합저축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세제 지원 적용 대상이 확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해서도 개정 사항이 있는데요. 24년에는 공제 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되었다면 올해에는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만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그 배우자의 납입금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신설된 부분도 있잖아요. 이 부분은 뭐 저한테는 해당 사항이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데 결혼하면은 세액을 공제를 해준다고요. 왜 해당이 안 됩니까? 네. 네, 맞습니다. 이제 거주자가 2006년 12월 30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제 생애 1회 하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50만 원이요? 예. 네. 이제 주의할 점은 이제 혼인신고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냥 결혼식을 올렸다고 공제받으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혼인신고를 반드시 한 경우에만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결혼세액 공제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는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네. 뭐 초혼이라면 당연히 이제 고민할 부분이 없으실 텐데 이제 재혼인 경우에도 이제 적용받을 수 있나가 좀 궁금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게요. 네. 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 재혼은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또 이게 또 결혼이라고 했으니까 재혼도 결혼이니까. 네. 네, 정답은 네,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한 그 결혼세액 공제는 25년 연말 정산시부터 좀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제 올해 2월에 24년도 연말 정산 하실 때에도 이제 적용받으실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초혼도 가능하고 재혼도 가능하다. 결혼 세액 공제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신설된 부분은 7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운동시설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이 확대된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서민 및 중산층의 체육활동을 지원을 위해서 수영장, 체력 단련장 이용료에 대하여 30%의 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다만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이제 지금 신년이라고 이제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 좀 아쉽지만 7월 1일부터 7월 1일부터 지출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하니까 네.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액 기부금 세액 공제율 한시 상향이 종료된다고 하더라고요. 24년 3천만 원 초과분에 대하여 이제 40% 공제해 줬었는데 이 한시 상향되었던 고액 기부금 세액 공제율이 이제 기간 만료로 이제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말씀해주신 여러 이제 개정 사항 말고 저희가 또 챙겨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뭐 근로자분들의 부양 자녀들이 뭐 인적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나이 요건과 이제 소득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네. 이제 나이 요건은 만 20세 이하, 이제 소득 요건은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 나이 요건 만 20세 이하 요건이 이제 표현이 모호하다 보니까 이제 만 20세가 되는 날에 속하는 과세 기간까지 기본 공제 대상자에 포함한다고 조문이 변경되었습니다. 네. 네. 아니, 정말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네. 되는 부분들이 많고 또 우리가 또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잘 챙겨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세법 개정과는 무관하게 세무사께서 직접 겪은 적용 사례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저희가 항상 많은 일을 겪으니까 그렇죠. 있죠. 네.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한 납세자분의 소득을 기한후 신고하는 과정에서 이제 처음 겪은 일인데 이제 장애인에 대해서는 200만 원의 추가 인적 공제를 해주는 거를 보통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네. 근데 이제 국가유공자 등 상위장애에 대해서도 이제 같은 규정에 의해서 200만 원을 추가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네, 저도 그렇고 좀 경력 많은 저희 직원들도 이 규정을 잘 몰라서 네.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회의하면서 이제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납세자가 좀 세금을 감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여러 가지 챙길 것도 많고 또 숫자에 약하신 분들도 많아서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네. 그래도 13월에 월급을 위해서 꼭 우리가 기억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같이 뭐 신용카드보다는 뭐 지불카드를 사용한다면 더 많은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긴 하지만 네. 뭐 연말정산이란 앞에서 설명했듯이 1년 동안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정산하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즉 연말정산을 위한 소비나 지출을 늘리는 것은 적정하지 않고 이제 본인들이 이제 필수적으로 쓴 경비 내에서 공제를 최대한 받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시간이 좀 남았는데 그 부양가족 공제 시 우리가 또 유의해야 될 점 있을 텐데요. 어떤 점을 좀 유의하면 좋겠습니까? 앞에서도 설명드린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네. 이 요건이 충족하지 않은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으로 적용받는 것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맞벌이 등 부부 모두 부양가족 공제나 의료비, 교육비 공제를 중복 공제 받으시면 안 됩니다. 뭐 보험금의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실비 보상액을 제외하고 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이제 잘 모르시고 보험금 모두를 공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이번 연말정산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을 놓쳤다면 또 추가로 이렇게 받을 수 있을까요? 연말정산 2월 달에 이제 신고 기간을 놓치면 5월 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여서 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월에 만약에 놓치게 되면 5월에 또 추가로 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한번 꼼꼼히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됐고 이제부터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해 동안 이제 달라지는 것들 좀 잘 챙겨서 올 연말에는 13월에 월급을 꼭 한번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준호 세무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효선 씨 오늘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독감에 그리고 코로나19까지 호흡기 질환이 기승입니다. 네. 그래서요 2월 14일까지 특별 방역 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 최근에 감기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2016년 이후에 최대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감기에 걸렸다면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요. 기침하실 때는 옷소매로 가려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비누로 손 씻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니까 특별 방역 기간 동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독감 얘기를 하니까 이제 A형 독감도 맞아요. 유행이고 B형 독감도 유행이라고 합니다.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또 내일 생방송으로 다시 활기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